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폼을 완성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특정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기능을 이제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스포츠 클럽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스포츠 클럽 관리라는 이 폼에 대해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스포츠 클럽 관리라는 폼 있죠? 이 폼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이 폼을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보니까 연습 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폼의 기본보기 이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폼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이곳에는 이 폼 하나에 한 명의 데이터만 이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연속 폼으로 이제 설정하게 되면 이 하나의 폼에 여러 명의 데이터가 이제 쭉쭉쭉 나오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게 이제 우리 1번 문제예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폼이 생겼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연속 폼으로 이제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 폼 자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금자와 이 눈금자가 만나는 곳 있죠. 이곳이 이제 폼 선택기예요. 이 폼 선택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속성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속성 시트 창이 오른쪽에 이렇게 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을 보게 되면 폼이 선택돼 있다.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연속폼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기본 보기라고 있고요. 그 기본 보기가 지금 단일 폼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단일 폼으로 돼 있으니까 폼 하나에 한 명의 데이터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해서 이 단일 폼이라는 걸 우리가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연속 폼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 폼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요 스포츠 클럽 관리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는 요 한 명의 데이터만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연속으로 데이터가 쭉쭉쭉 계속해서 이제 표시가 되죠. 요게 이제 우리 연속 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는 폼에서 레코드를 이제 추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죠. 이것도 우리 폼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폼 지금처럼 속성 시트에서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레코드를 추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추가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폼 이 속성 창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데이터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데이터를 추가할래, 삭제할래, 편집할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선택을 여기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 가능, 요게 이제 예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것만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데이터를 추가가 가능한가요?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서 추가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폼 머리글에 그랬습니다. 우리 폼 머리글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LSD 회원 정보라는 게 있고 LSD 강사 정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LSD가 붙은 걸 보니까 리스트 상자인 것 같아요. 우리 이 폼 머리글에 봤을 때 리스트 상자가 지금 여기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때 첫 번째 리스트 상자 찍어 보니까 LSD 회원 정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찍어 보니까 LSD 강사 정보다 맞죠? 그러면 요 두 개 컨트롤, 이 두 개 컨트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폼 바닥글이요. 폼 바닥글이라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곳에도 여러 개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txt 이용료 평균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txt 이용료 최대값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러면
이 컨트롤과 이 컨트롤이 뭔지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거 여기 언바운드 된 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얘는 컨트롤의 명이 txt 표시래요. 그러면 요거 아니죠? 두 번째 거 찍어 보니까 txt 이용료 평균이래요. 그럼 요 컨트롤 맞네요. 그 밑에 거 또 찍어 보니까 txt 우리 이용료 최대값이래요. 그럼 요 컨트롤도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컨트롤들, 그 컨트롤이 얘랑 요 두 개, 요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 개 컨트롤은 배경색이요. 배경색을 x스테마 3번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개 컨트롤을 이제 싹 다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컨트롤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제 Shift 버튼을 꾹 눌러요. Shift 버튼을 이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컨트롤 선택하고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컨트롤을 싹 다 이제 선택했으면 Shift 누르고 있던 거 있죠? 그거 이제 손 띄세요. 손 띄고 우리가 이제 배경색을 이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경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그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이 여러 항목 선택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그때 이제 형식이라는 요 탭이요. 해서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이곳에 배경색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x스테마 1번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걸 이제 x스테마 3번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x스테마 1번 요거 이제 찍어주고, 단추 요거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찍어서 우리가 이제 x스테마 3번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스테마 3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요 네 개 컨트롤이 색깔이 이렇게 싹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 바닥글에 그랬습니다. 폼 바닥글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여기 보게 되면 txt 선수금이다, txt 할인 금액이다, txt 납부 금액이다, txt 미납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제목이 선수금이다, 그 다음에 납부 금액이다, 할인 금액이다, 미납 금액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언바운드 돼 있는 거 있죠? 요 4개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이 4개 컨트롤에는 각각 선수금이다, 할인 금액이다, 납부 금액이다, 미납 금액이다 해서 이 4가지 값의 합계가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각각 전부 다 이제 썸이라는 그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언바운드 된 거 있죠? 요거 첫 번째 거 얘를 찍어 보니까 txt 선수금이 맞죠? 두 번째 거 요거 찍어 보니까 txt 납부 금액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바운드 된 거 요거 이제 세 번째 거 찍어 보니까 txt 할인 금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찍어 보니까 우리 미납 금액 txt 미납 금액이 맞죠? 해서 요 4개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합계가 이제 계산이 되게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 선수금부터 할게요. 선수금 요거 이제 찍어주고, 지금 얘를 이제 찍었을 때 우리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합계가 나타나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맨 위에 이제 컨트롤의 원본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선수금의 합계가 이제 나타나게 할 거니까 우리가 필드명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필드명은 우리가 대가로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대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선수금이다 이렇게 써주고 대가로 닫고요. 맨 뒤에서 우리가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선수금이니까 선수금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인 금액도 해야죠. 그 다음에 납부 금액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미납 금액도 해야죠. 그럼 얘랑 이제 똑같이 써주는데 여기 요 필드명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는데 선수금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할인 금액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그 다음에 우리의 납부 금액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컨트롤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미납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4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요 컨트롤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는 이름이 납부 금액, txt 납부 금액이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대가로 열어주고 우리 납부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가로 닫고 맨 뒤에서 썸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우리 할인 금액 요거 이제 컨트롤 찍어주고요.
그때 txt 할인 금액이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원본에다가 또 똑같이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대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할인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가로 닫고 맨 뒤에서 쌍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요 컨트롤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때 이제 txt 미납 금액 요 컨트롤 명이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또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대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미납 금액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가로 닫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컨트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요. 그러면 지금 요 네 칸에 대해서 이제 값들이 합계가 정상적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포츠 클럽 관리 여기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폼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값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에 그랬습니다. 폼 바닥글이 지금 우리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txt 표시라는 게 있고 txt 이용료 평균이 있고 txt 이용료 최대값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이 지금 요 세 개 컨트롤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탭 전환 기능이 적용이 안 되게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폼 바닥글 영역 중에서 제가 선수금을 하나 여기 클릭을 할게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키보드의 왼쪽에 보면 우리 탭키 있어요. 탭키. 그 탭을 한번 누르면 이제 할인 금액으로 이동이 되죠. 그리고 탭을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이제 납부 금액으로 이동이 되고요. 한번 더 누르면 이제 미납 금액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탭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우리 txt 표시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커서가 갔다고요. 그 상태에서 또 탭을 누르면 그 아래 칸으로 이제 커서가 이동이 되고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그 아래 칸으로 이동이 됩니다.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선수금, 또 탭을 누르면 할인 금액, 탭을 누르면 납부 금액, 탭 누르면 미납 금액, 또 탭 누르면 우리 txt 표시, 그 다음에 또 탭 누르면 이용료 평균. 우리가 탭키를 누를 때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커서가. 근데 이 세 개 컨트롤에 대해서는 탭 전환 기능이 적용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럼 우리가 탭키를 눌러도 이 세 칸에는 커서가 이제 이동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요 세 개 컨트롤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컨트롤 먼저 선택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Shift 키를 꾹 누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세 개 컨트롤을 전부 다 이제 선택해주고 Shift에서 이제 손 띄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탭 전환 요 기능이 이제 적용이 안 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개 컨트롤을 선택해 놓고 속성 시트 요 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선택 유형이 여러 항목 선택 그렇게 이제 떠요. 그때 탭 전환은 우리 기타라는 요 탭에 있어요. 해서 기타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탭 정지라고 있죠. 탭 키를 눌렀을 때 정지할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 예로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탭 정지가 안 되게 그렇게 해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스포츠 클럽 관리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우리 선수금 찍을게요. 선수금을 찍어주면 여기서 선수금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 상태에서 이제 탭을 눌렀더니 할인 금액으로 이동됐습니다. 탭 누르면 이제 납부 금액이요. 탭 누르면 이제 미납 금액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 탭을 누르면 우리 txt 표시 이곳으로 이제 커서가 이동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탭키를 땅 하고 누르면 다시 선수금으로 가죠. 또 탭 누르면 할인 금액, 탭 누르면 납부 금액, 탭 누르면 미납 금액, 또 탭을 누르면 선수금이요. 해서 지금 이곳에는 탭이 이동이 돼야 한데 안 됐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그랬습니다. 본문이다. 그럼 지금 본문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txt 회원 성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제목이 회원 성명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컨트롤이 지금 이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나 봐요. 지금 이곳에는 회원 성명, 이름이 표시가 되지 않죠. 근데 이곳에 이제 표시되는 그 성명의 마지막 글자가 이제 별표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표시 얘 보니까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홍길 별표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left하고 len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스포츠 클럽 관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떴고요. 지금 여기 우리 본문에 여기 회원 성명이라는 요 제목 밑에 언바운드 된 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니까 txt 회원 성명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름이 표시가 안 돼요. 회원들의 이름이 이제 표시되게 우리가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 목록 단추 있죠?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회원 성명이 이제 표시되게 할 거니까 회원 성명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원본을 회원 성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처럼 회원들의 성명이 쭉쭉쭉 표시가 돼요. 그때 이제 이 회원 성명의 마지막 글자요. 요 마지막 글자가 이제 별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전부 다 이름이 세 글자지만 세 글자인 사람도 있고 네 글자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이름에서 이제 마지막 글자 요 한 글자만 이제 별표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지금 문제에서는 left하고 len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만약에 이름에서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요 두 글자만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앞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올 때는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원 성명이라는 게 있다. 이 회원 성명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만 꺼내 달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왼쪽에 두 글자, 요 홍길, 요 두 글자만 이제 꺼내 오겠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 뒤에다가 %, 열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별표를 이제 연결해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홍길 별표하고 이렇게 표시의 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len이라는 그 함수가 나온 거 보니까 이 len이라는 함수가 문자열의 이제 길이 몇 글자인지 그 글자 수를 이제 세워주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len이라는 함수도 이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len이라는 요 함수도 써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전부 다 이제 세 글자인 사람들만 있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네 글자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름이 네 글자다. 그러면 왼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오고 뒤에다가 이제 별표를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름이 세 글자인 사람도 있고 네 글자인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len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글자 수를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서 그 글자 수를 세라. 그럼 여기서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3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요. 마이너스 1을 해서 2라고 그렇게 구한 다음에 그거를 그 자리에다가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만약에 이름이 네 글자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름의 이제 길이를 세라. 그렇게 해주면 len이라는 함수를 이제 4하고 이름이 네 글자인 사람이 있으면 4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3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 개수, 요 숫자 2 쓰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len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회원 성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 회원 성명에 글자 수를 세달라. 글자 수를 세고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1 글자 수 전체의 글자 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달라. 그러면 이름이 이제 세 글자인 사람은 이제 2라고 그렇게 나올 거고 이름이 만약에 네 글자인 그 사람이 있으면 3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구한 거를 가지고 이제 left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개수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제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요 식을 이제 어디다 써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컨트롤 원본 이곳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그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폼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사람들 이름
그 뒤에 마지막 한 글자가 전부 다 이제 별표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마지막 6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확인까지 다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문제 다 맞았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이제 닫기요. 닫기 눌러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폼 완성시키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스포츠 클럽 관리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스포츠 클럽 관리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부터 좀 시키자고요.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스포츠 클럽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떴는데 여기서 이제 보고서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우리 보고서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보고서 선택 기준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보고서 선택 기준이 있다 해서 지금 폼이 이곳에 있죠. 이 폼이 폼 보기 형태로 여는 폼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한 후에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보고서라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지금 이 보고서 선택 기준 요 폼이 이제 폼 보기 형태로 짜잔하고 열리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폼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떴죠. 매크로 이름이 문제상에 써져 있으면 우리가 먼저 매크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라고 해서 우리가 매크로랑 이 단추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폼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로 찾아가고요. 요 만들기에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 매크로 및 코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크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요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라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함수 이름을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폼을 이제 열 거죠. 폼을 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함수 중에서 오픈폼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폼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우리는 보고서 선택 기준에 이 폼을 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 선택 기준 요 폼 이름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폼 보기 형태로 열어라 라고 했으니까 보기 형식은 그냥 폼으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열어라 그런 것도 없고 어떤 필터를 이제 사용해라 그런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으니까 매크로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X 버튼 땅 하고 눌러서 매크로를 꺼버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요. 예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폼 보기라는 요 매크로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폼 보기라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매크로가 폼 보기라는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스포츠 클럽 관리 요 폼에 들어있는 요 보고서라는 요 단추랑 서로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클럽 관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보고서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를 선택해주고 우리 속성 시트 창에 우리 이벤트요. 이벤트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하면 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온클릭 여기서 우리가 요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 찍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이름이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폼 보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 보고서라는 요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때 폼 보기라는 요 매크로를 실행해 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단추랑 내가 지금 작성한 요 매크로랑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보고서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보고서 선택 기준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다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폼 닫자고요. 닫기 눌러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닫기를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또 얘를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매크로 이름이 뜨면 우리는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주고 해당 단추랑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스포츠 클럽 관리라는 그 폼에 그랬어요. 자, 일단 폼부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는데 그때 이제 본문 영역에 그랬어요. 본문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 다음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미납 금액이라는 게 있대요. 자, 미납 금액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미납 금액이 0이 아닌 경우에 0이 아닌 그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문 영역에 모든 컨트롤 데이터 굵게 기울인 꼴 요 서식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0이 아닌 경우 그랬으니까 0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싹 다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굵게 기울인 꼴 그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되면 됩니다. 그때 하나의 규칙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폼을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열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서식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싹 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요 앞에 보게 되면 눈금자가 있죠. 이 본문에 해당하는 그 눈금자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거기서 이제 마우스를 왼쪽 버튼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때는 맨 위에 보게 되면 폼 디자인 도구라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서식이요. 서식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컨트롤 서식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조건부 서식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모든 필드에 대해서 싹 다 이제 값을 다 확인할 게 아니라 우리는 미납 금액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값을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미납 금액이 0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서 필드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식을 쓸 거예요. 왜? 여기에 들어있는 내가 선택한 모든 필드 값을 다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납 금액만 이제 비교해 주면 된다고요. 해서 그걸 이제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건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미납 금액이요. 미납 금액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 만약에 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한다면 같다 0 이렇게 써주면 되지만 지금은 0이 아닌 걸 찾을 거라 우리가 다르다 요 부등호 써주고 뒤에다 이제 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서식만 적용시켜주면 되는데 그때 굵게 기울린 꼴 요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굵게가 지금 여기 있고 우리의 기울린 꼴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아이콘 땅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을 적용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규칙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또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야 되겠죠. 해서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미납 금액이 0인 그 데이터는 서식이 적용이 안 됐고요. 나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싹 다 모든 컨트롤에 굵게 기울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이 폼은 이제 닫자고요. 해서 닫기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도 풀어봤을 때 크게 뭐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모의고사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이 XX 이제 공부할 때 제일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만약에 이제 기본 모의고사 1의 문제를 딱 켰어요. 켰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4개 작업이 있죠. 그 4개 작업을 싹 다 작업하고 그 다음에로 넘어가고 또 4개 작업을 다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이 두 번째 문제를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모의고사 1회에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싹 다 이제 푸세요. 그리고 바로 파일 꺼버려요. 꺼버리고 모의고사 2회 거 열어서 거기서 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싹 다 이제 푸세요.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바로 꺼버리세요. 그리고 3회 거 키고 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그 문제만 풀고, 그 다음에 또 4회 거 키고 그 다음에 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그 문제 풀고, 5회 거 또 열어서 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그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푸세요. 그렇게 우리의 엑셀 작업이 크게 4작업으로 돼 있으니까 각각 작업들마다 그렇게 모아서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작업별로 그렇게 이제 우리 모의고사 1회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5회까지 그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문제를 싹 다 이제 풀면, 그 안에는 똑같은 형태의 이제 문제도 있고요. 비슷비슷한 문제의 형태도 있다고요. 그럼 내가 좀 전에 풀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문제를 이어서 계속해서 풀면 머릿속에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작업별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